태블릿의 등장으로 사회 각계 분야에서 변화의 조짐이 일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블릿의 등장은 인터넷 집전화의 새로운 디바이스 코드로 결합되고 주식시장에선 관련 부품주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이며 국회 입법조사처는 콘텐츠 유통 및 심의 등과 관련한 규제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디지털 쇼룸에서는 태블릿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다뤄왔었는데요. 이번 시간엔 태블릿이 정말 내게 필요한가, 그리고 7인치와 10인치의 양분된 디스플레이에서 그 크기에 따른 일반 소비자들의 의견을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인 트위터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네, 아울러 태블릿의 개선점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한층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코리아 한인수 이사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특별히 그 트위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미리 들어보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질문과 의견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태블릿을 이제 사려고 하는 일반 소비자나 아니면 기술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그 장단점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트위터 해시태그를 통해 가지고 많은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주 KT가 아이패드 예약 주문을 미뤄서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었죠. 네, 태블릿이 이토록 각광을 받는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태블릿 PC가 오래전서부터 많은 사람들한테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들은 그 기기가 갖고 있는 일단 외형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일단 첫째로 10인치 이하에서 5인치 사이에 있는 화면 크기, 작고 가볍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이 접속할 수 있는 기기,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인터넷 PC 성능이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기기에 대한 수요들이 잠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이패드 출시 그리고 갤럭시 탭의 출시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블릿 제품을 가져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태블릿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여주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입고 왔는데 네. 전혀 눈에 띄지 않으셨을 겁니다. 제 안주머니에 있습니까? 네, 안주머니에서 꺼내보겠습니다. 안주머니 안에 딱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크기. 지갑, 장지갑 사이즈만 하군요. 네. 대부분의 성인 양복에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그렇군요. 보시다시피 화면 사이즈가 7인치 화면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에서 자주 보던 형태의 아이콘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상단에 보이는 내용들은 스마트폰에서 이미 사용 중인 여러 가지 것들을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특히 그 인터넷이 굉장히 빠르고 언제 어디서나 들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네, 휴대용성 인터넷이기 때문에 네. 지금 보시면 구글 사이트에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인터넷이 뜨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이 휴대기기에서 즐겼던 DMB TV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인치로 보는 DMB의 느낌은 마치 그 내비게이션으로 TV를 보는 느낌과 좀 흡사하군요. 네네. 이런 것보다 더 큰 특징 중에 하나는 7인치 기기에 최적화된 내비게이터가 아주 내장되어 있는 것들이 아주 큰 특징입니다. 지금 이건 아이나비의 그 3D 내비게이션의 지도 맵을 지금 작동을 시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약 300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그래서 이 태블릿 PC를 아주 손색 없는 내비게이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 그 갤럭시 탭의 아주 재미난 제품 중에 하나는 이 차량용에 장착했을 때 블랙박스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의 애플리케이션이 내장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동되는지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태블릿 PC 한 대로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모두 구매한 효과를 보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이 기계에 보면 앞뒤에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데 차량 네. 형태 이렇게 거치했을 때 전방으로 주행을 하면서 네. 전방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이 카메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코드 버튼을 누르면 그때부터 촬영이 시작되면서 차량의 이동 정보와 위치 정보와 함께 기록되면서 마치 그 비행기, 항공기에 있는 블랙박스와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장면을 영상으로 등록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기록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있고요. 특히 많은 분들이 이미 그 아이패드나 큰 화면에 있는 그 타블렛판에 최적화된 여러 가지 전자책들 또는 킨들이나 이런 이북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신문과 잡지, 그 전문 서적 등이 있습니다. 네. 네, 마치 서가에 꼽혀 있는 책처럼 전시가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책을 내가 보고 싶다고 했을 때 터치를 한 후에 책장을 넘기듯이 사진과 이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그 트위터 같은 경우에도 SNS 서비스의 경우도 이미 스마트폰에서 사용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트위터를 태블릿 PC로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냥 그 스마트폰으로 보는 어떤 가독성보다 훨씬 더 넓게 볼 수 있어서 작은 글자를 보시지 못하는 분들한테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맞습니다. 훨씬 화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책을 읽는데 충분한 정도의 화면 스크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학교에서는 자기 도서관 열람실의 위치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한다거나 또는 스마트 캠퍼스라고 해서 학사 정보를 스마트폰에 정보를 제공해서 많은 네. 학생들이 쉽게 들고 다니면서 실시간으로 학교에서 벌어지는 정보들을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태블릿이 상당히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태블릿이 국내 제조사들, 특히 안드로이드의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7인치를 고수하고 있고, 그리고 애플만이 9.8인치의 제품을 내놓고 있으면서 이 제품의 어떤 이동형 제품으로서의 적합한 크기의 디스플레이는 과연 얼마이냐, 이런 얘기가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트위터를 통해서 받아본 그 예비 구매자들의 의견은 좀 어땠나요? 일단은 미국에서 또는 이미 아이패드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 타블로이드판이라고 불리는 A4 사이즈 형태의 그 크기의 독서 형태에서 많은 분들이 잡지나 신문을 구독하는 형태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시고 실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나 그분들이 얘기할 때에는 들고 다니기 굉장히 큰 사이즈가 된다는 것이죠. 가방에서 작게 넣고 다닐 수는 있는 아주 좋은데 거꾸로 7인치에 대한 기대는 전자책보다는 과거의 그 360p라고 불리는 그 사이즈, 인터넷에서 유튜브나 많은 데서 이미 활용되고 있던 그 PMP라고 불리는 디바이스를 사용하던 그런 사이즈에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동영상 컨텐츠를 감상할 때에는 오히려 7인치 화면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사용자 관점에서의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끝으로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내 기업의 어떤 태블릿 PC가 미국 기업의 그 아이패드라는 것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동영상 컨텐츠나 그 7인치 사이즈의 작고 가벼운 휴대성에 집중해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개발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지금까지 인텔의 한인수 이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